위스키 상식 그것이 알고 잡다. 버번 위스키가 되기 위한 7가지 조건. 메이커스 마크의 디스틸러 데니 포터가 알파벳에 맞춰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고 합니다. 버번 위스키는 반드시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태운 새 오크통을 사용해야 합니다. 51% 이상의 옥수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증류를 마치고 난 후 도수는 160프루프 80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증류를 마치고 오크통에 넣을 때 도수는 125프루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숙성을 마치고 병에 넣을 때 도수는 80프루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색소나 조미료 등 그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은 순수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버번 위스키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요건은 1964년이 되어서야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담금주를 오크통에 숙성해 보았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버번의 고장, 미국에서 만든 헤비 토스팅한 3리터 용량의 오크통을 직구했습니다. 세척하고 3일을 불린 후 50도짜리 내국 양조 강주를 넣었습니다. 한 달 후 짠맛이 강하고 알코올 부주가 강했습니다. 2달 후 짜고 매웠지만 색이 제법 위스키다워졌습니다. 4달 후 짠맛이 사라지고 바닐라와 단맛이 풍부해지고 스파이시함이 남습니다. 약 6달 후 풍부한 바닐라와 오크향, 마지막 약간의 스파이시함이 남습니다. 웬만한 버번보다 맛있습니다. 지금이 최적인 것 같아 얼마 남지 않은 술을 덜어내고 7개월 숙성한 대추주를 넣어 숙성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왜 스카치 위스키는 3년 이상 숙성되어야 할까? 궁금하면 500, 아니 구독! 여기에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술을 싫어했던 스코틀랜드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총리 당시 재무대신 때문이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독일의 잠수함보다 위스키가 더 국민에게 해를 끼친다며 모든 위스키는 제조 후 3년간 팔지 말라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때문에 3년 동안 오크통 속에 묵혀있던 모든 스카치 위스키의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전장을 찾은 수많은 미군이 이 위스키를 맛보게 되며 좋은 찬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 후 미국 내 스카치 위스키 판매량은 최고치를 기록해 나갔고 200여 국의 수출, 약 6조 원의 수출 규모를 가진 영국 최고의 문화 상품이 되게 되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쉐리 캐스크는 쉐리 와인을 숙성시키던 오크통이 아닙니다. 그럼 구독! 스페인에서 만들어지는 쉐리 와인은 보통 아메리칸 오크통에서 솔레라 시스템을 거쳐 숙성되어집니다. 이를 유러피안 오크통에 옮겨 배를 타고 대서양을 통해 영국까지 운반되었으며 그동안 쉐리가 유러피안 오크통에 스며들게 됩니다. 운반 후 빈 오크통에 위스키를 담아 숙성하게 된 것이 지금의 쉐리 캐스크입니다. 맛이 좋은 위스키로 숙성되어지자 쉐리 캐스크 숙성 위스키가 대히트를 치고 수요가 많아지며 캐스크 또한 귀해지게 되었습니다. 1981년 이후 스페인 주류법에서 모든 쉐리 와인은 스페인 내에서 병입하여 반출한다는 규정이 생겨 쉐리 와인을 담은 운반용 오크통이 외부로 나올 일이 없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증류소에서는 오크통에 쉐리 와인, 숙성 연도가 적은 또는 쉐리 캐스크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쉐리 와인으로 1년 이상 시즈닝하여 쉐리 캐스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위스키를 사랑한 이들의 위스키 명언. 다음 그림들에 연상되는 위스키 러버는 누구일까요? 승리의 부위, 애주가, 실어증, 영국의 국부, 그는 바로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정치가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였으며 심한 조울증 극복을 위해 500점 넘게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위스키 애호가인 그는 위스키에 대해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물은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고 위스키를 더해야 마시기 좋아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편 배달을 위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온돌하게 옛날 위스키. 1982년 출시된 롯데주조 조우커. 맛과 값, 수입 위스키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좋은 양주 조우커. 40도의 고급 양주. 양주의 진가는 무엇인가? 첫째, 맛. 둘째, 가격. 셋째, 수입 위스키와 비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조커를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수입 원주 몰트 위스키가 19%가 들어있는 40도의 술 조커. 양주의 진가를 보여드리는 조커. 원액 1%가 가격 100%의 차이를 냅니다. 위 문구는 당시 몰트 위스키 원액이 20% 이상 함유할 경우 주세가 200% 부과되는 반면 19%를 함유한 조우커는 주세 100%만 부과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위스키 비율을 높인 술들이 출시되고 있어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크통은 크기에 따라 명칭과 다른 목적을 갖습니다. 버번은 보통 200리터 용량의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 또는 버번 배럴이라 부르는 오크통에서 숙성됩니다. 쿼터 캐스크는 50에서 125리터이며 이런 소형 캐스크는 위스키에 집중된 풍미를 부여하고 숙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바리크는 225리터의 용량으로 보통 와인과 꼬냑을 위해 사용됩니다. 혹스 헤드는 250리터 내외의 용량으로 스카치 위스키에서 기준이 되는 캐스크입니다.
특유의 넓은 표면적으로 위스키와 오크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펀처는 320리터의 용량으로, 짧고 통통한 머신 펀처는 주로 럼에, 길쭉한 쉐리 펀처는 쉐리 와인에 사용됩니다. 버트는 500리터의 큰 사이즈로 보통 쉐리 와인에 사용되어 쉐리 버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파이프는 500에서 650리터의 용량으로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업체마다 명칭과 용량이 조금씩 달라 표준화되긴 어려워 보이며, 이에 따라 위스키를 선택할 때는 오크통의 크기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위스키 상식, 그것이 알고 잡다. 더 글렌리벳의 독보적인 존재와 역사. 더 글렌리벳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로 1824년에 설립되어 스코틀랜드 정부로부터 최초 위스키 생산 면허를 획득한 증류소로서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에 더를 추가한 것은 다른 증류소로부터의 모방을 방지하고 브랜드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더 글렌리벳은 스코틀랜드의 풍요로운 대지에서 유래한 고품질 재료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증류법을 통해 제조됩니다. 현재는 다국적 주류 기업인 페르노리카 소속이며, 같은 소속의 블렌디드 위스키인 시바스 리갈, 로얄 살루트 등의 핵심 원액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더 글렌리벳은 깔끔함과 부드러움, 산뜻한 향과 마시고 난 뒤에 느껴지는 견과류 같은 풍미와 고소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위스키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스키 그냥 마시면 되는 거지? 설마 비싸게 준 위스키 아무것도 모르고 마시고 계신가요? 종류도 많고 또 무슨 맛인 건지 위스키 입문에 엄두가 안 난다면 위스키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는 기회, 나에게 잘 맞는 위스키를 찾을 수 있는 기회, 온더락 위스키 클래스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스키에 대해 알아봅니다. 위스키 역사, 종류, 오크통, 라벨, 제조 과정, 테이스팅 방법, Q&A로 이어지며 위스키 만들기 간접 체험과 선물 증정, 버번, 싱글 몰트, 블렌디드, 쉐리, 피트 5종 및 온더락 히든 리큐르까지 시음이 진행됩니다. 분위기 좋은 바에서 전문 바텐더가 교육합니다. 매달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 및 일정 확인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스키를 차근차근 알고 싶다면, 위스키 지식을 뽐내고 싶다면, 주말 오후 좋은 사람들과 위스키에 대해 알아가며 얘기하고 싶다면 들어와!